안녕하십니까, 이내호입니다. 인간의 존엄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하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에 대한 관점들을 설명할 생각입니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인간의 존엄과 관련해서 흔히 들어왔던 관점 두 가지를 설명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인간의 존엄에 대한 관점을 설명할 생각입니다. 인간의 존엄이라는 말의 의미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 인간의 존엄이라는 말은 과거와 현대 사회에서 사용되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제가 과거라고 했는데 이때 과거라는 것은 근대 사회뿐만이 아니고 2차 대전 이후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도 일정 기간 사용했던 시기를 말합니다. 어쨌든 인간의 존엄이라는 말의 의미가 과거의 의미와 현대의 의미가 다른데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 인간의 존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과거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이라고 할 때 인간 자신의 삶, 자신의 정체성과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인간의 존엄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이러한 의미가 과거에서 사용됐던 인간의 존엄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재에서는 완전히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대부분은 부수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대적 의미에서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타인의 삶, 타인의 삶을 존중하고 또 그 타인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간섭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인간의 존엄이라고 사용하고 있고요. 이러한 현대적 의미의 인간의 존엄이라는 의미는 왜 우리가 타인을 존중해야 되는지, 왜 타인의 삶에 간섭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밝히는 그러한 의미에서 사용되고요. 이렇게 타인의 삶을 존중하고 또 타인의 삶에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이유와 근거를 밝힘으로써 또 타인이 나를 존중하고 나의 삶을 함부로 간섭하지 않는 이유와 근거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엄에 대한 현대적 의미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첫 번째 견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우리가 인간의 존엄이라고 할 때 이 인간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설명되는 그러한 일반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이 인간의 존엄이라고 말을 할 때 이 인간이라는 것은 국민이라는 개념에 대응되는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국민의 존엄이라는 용어가 있다면 바로 인간의 존엄이라는 용어와 대응되는 그러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국민이라는 용어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국가의 목적에 종속되는 그러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의 존엄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 국민의 존엄이 갖는 의미는 그 개체가 국가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에 그 존엄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게 국민의 존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서 존엄성의 보장 정도가 달라지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권리의 범위가 좌우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보면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기본권이 제한되고 인간의 존엄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이라는 인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국가가 없는 곳, 그러니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어떤 무인도가 있다면 그 무인도에 사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국가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그러한 화성이나
달에서 인간이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국민으로서가 아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라는 것은 이런 사례처럼 국가가 존재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인간 스스로가 국가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실체를 가진다는 뜻이고, 또 그러한 실체가 자유와 이성을 바탕으로 완전한 하나의 가치를 가지는 그러한 존재로 이해를 하고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인간의 존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 따를 때는 인간은 어떤 국가든 어떤 장소에 있든 간에 인간 그 자체의 하나의 실체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따라서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구분 없이 인간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러한 관점이 도출되는 것이 바로 국민의 존엄이 아니고 인간의 존엄이라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이렇게 이해할 경우 외국인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에 대해서 기본적인 권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더라도 프라이버시의 자유라든가 또 부당하게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도록 신체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재산적 자유권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재산권을 함부로 일방적으로 탈취를 하게 되면 일정한 범죄를 성립시키거나 안 그러면은 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인간의 존엄은 인간으로서의 보장되는 그러한 존엄, 어떤 권리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권리는 이 인간의 존엄에 포함시키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인간의 존엄은 어떤 국가나 장소에 있든 간에 하나의 인간으로서 보장되는 그러한 개념인데, 애초부터 국가라는 어떤 실체를 전제로 인정되는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참정권이 되겠습니다. 이 참정권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국가라 하더라도 바로 이 참정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그러한 국가이다 하더라도 참정권만큼은 인간의 존엄으로서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간의 존엄으로서 인정되는 여러 가지 권리들도 실제로는 국제관계의 역학관계 혹은 국제관계의 원리에 따라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인간의 존엄에 해당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본권들을 특정한 외국인에게 보장을 하고 있는데, 그 외국인이 소속된 그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에 대해서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럴 경우에는 굳이 우리나라가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을 적용시켜서 그 외국인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또 그 나라의 입법 의도나 입법 정책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은 당연히 인정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를 전제로 하는 참정권은 제한이 될 수가 있고, 또 상호주의의 원리에 의해서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외국인에 대한 인간의 존엄이 어느 정도 개념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37조 2항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서 마치 국가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인간의 존엄에서 파생되는 기본권들을 제한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37조 제2항 그 다음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부분에 이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또 추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국가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함으로써 결국에는 우리 헌법도 이 인간의 존엄, 국민의 존엄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간의 존엄에 대한 세 번째 영상에서 인간의 존엄의 의미가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인간의 존엄이라는 개념하고 국민의 존엄이라는 개념을 구분시켜서 인간이란 용어와 국민이란 용어를 대비시켜서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관점들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조금 생소한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